오늘은 일제감정기 때 고국을 떠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만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주에서는 독립운동 기지 건설, 만주 한인들이 독립운동을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일제 만주 개척, 만주사변 이후 한인을 강제로 이주시켰고 강복 이후 귀국하였습니다. 강복 이후 귀국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조선족으로 계속. 그 다음은 연해주와 중앙아시아입니다. 국권 상실 이후 민족운동가들이 망명하여 한인자치단체 조직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권업회라고 합니다.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유대된 사람들은 카레이스키 또는 고려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저임금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한인 이주를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노동환경, 저임금 등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으로 한인을 사회 불안 원인으로 규정, 많은 한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1930년대 후반 일본 각지와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징용되었습니다. 사할린은 일본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미국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하와이와 미국 본토, 멕시코, 쿠바 등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보통 재정적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하였고 학교를 설립하였고 외교활동 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미국 내 일본인들과 함께 미국 정부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항일 연합전선의 형성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배경으로 만주 사변 이후 일제의 탄압이 심화되었고 독립운동 단체들이 관내, 만리장성, 이남으로 이동하였습니다. 1935년 민족혁명당이 창당되고 난징에서 창당되었고 김원봉의 사회주의 계열과 조소양 지청천의 민족주의 계열이 합하여 창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김부가 임시정부 유지를 위해 불참하였고 김원봉의 의열단 계열 주도로 민족주의 계열 운동가들이 이탈하였습니다. 1937년 조선민족전선연맹이 만들어졌습니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단체를 통합하였습니다. 1년 후 조선의용대를 조직하였고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입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았고 보통 후방 공작 활동과 심리전에서 많은 활약을 하였습니다. 1941년 조선의용대 의부 대원들이 하베이 즉 화북 지역으로 이동 후 결성하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과 함께 활약하였고 호가장 전투, 만수창전 등에서 활약하였습니다. 1942년 조선독립연맹 산하 조선의용군으로 다시 재편되었고 화웨이로 가지 않은 조선의용대 일부는
김원봉의 지휘 아래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임시정부로 돌아와 1932년부터 1940년까지 이동하며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윤봉길 의거 이후 상하이, 항저우, 항커우, 광저우, 결국 충칭에 전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독립당을 창당하고 헌법을 개정하였고 주석 대통령제에서 주석 중심제로 바꿨습니다. 1년 후 건국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민주공화국을 지향하고 삼균주의를 반영하였습니다. 1940년 한국 광복군을 창설, 중국 국민당의 지원이 있고 지청천을 사령관으로 두었고 김원봉의 조선의용대를 일부 편입하였고 이것이 곧 좌우연합전선이 형성됩니다. 한국 광복군의 활동으로는 처음에는 중국 국민당으로부터 제약을 받았고 이후 독자적인 지휘권을 획득하였습니다. 1941년 대일선전 설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일제의 태평양 전쟁 발발 직후 임시정부 명의로 발표하였고 연합군과 합동작전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 진공작전, 미국 전략정보권의 지원으로 우리 일제가 점령하고 있는 한반도를 공격하려 하였으나 그 전에 일제 항복으로 실현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